네, 반갑습니다. 퍼브입니다. 이름을 정했어요. 퍼브의 카톡 타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도 차에서 한번 주저주저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어떤 초보자들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방향, 뭐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된다, 방향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쉽고 재밌게 해야 된다라는 추상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한다, 요런 게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왕초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많이 봤냐면, 퍼브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요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이제 뭔가 블로그를 어디선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열정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 같은 걸 들을 거 아니에요? 강의든 자료든. 자, 그런 걸 보다 보면 조금 어려운 거예요. 뭘 하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이든, 아니면 어쨌거나 시작은 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고 시작은 부담스러우니까 이 강의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일단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일단 하라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글을 진짜로 쓰는 거예요. 어떤 거? 난 주제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쓰라고 하면. 그러면 그 상황을 그냥 담으세요. 일기처럼 쓰세요. 퍼브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일기처럼 쓰지 말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기처럼 해도 돼요. 지금은 물론 길게 보면 안 되겠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시작을 못 한다니까요. 시작을 일기처럼이라도 일단은 발행을 누르셔야 돼요. 한 줄을 쓰든 한 단어를 쓰든 그냥 쓰세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하기 만만한 게 이제 일기 같은 거죠. 자, 근데 일기 같은 것도 딱 쓰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뭐 일기가 됐든 뭐가 됐든 남이 볼 것 같아. 그러니까 글을 대충 쓰는 게 부담스러워요. 맞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못 내려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 강의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정말, 어차피 여러분들 글을 써도요 아무도 안 봅니다. 볼 수가 없어. 누가 봅니까? 검색이 안 될 텐데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쓰세요. 그래서 뭔가 개인적인 얘기 뭐 이런 얘기를 꼭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냥 뭐 도전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써도 되잖아. 오늘 퍼브의 카톡 타임을 봤더니 대충 쓰라고 해서 한번 오늘 써본다. 에이 몰라? 이런 걸 그냥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한번 누르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어떤 포스팅 내용, 그런 글들이 작성되는 게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발행키 누르는 거에 있어서는, 글을 뭔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올려봤더니 아무도 안 보네. 뭐 그럼 좀 더 과감하게 써도 되겠네.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쓰는 게 부담이 없으니까 조금씩 단계를 높여 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은 블로그를 제대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지금 듣는 분들 중에는 나는 이제 그 단계는 아니에요. 뭐 잘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잘하고 싶은데 그걸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지금 요 내용은 패스하시고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내용도 계속 할 거니까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작 못하고 있고 시작은 했는데 꾸준히 안 되고 있는 분들 있죠. 지금은 무조건 1일 1포스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1일 1포스팅의 퀄리티는 진짜 10초 만에 끝내도 될 정도로 일단 쓰는 게 중요한 정도의 그 퀄리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게 첫 번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이제 쓰는데 좀 익숙해졌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특정 주제를 잡아라는 뜻은 아니지만 뭔가의 정보를 담는 글, 이런 글들을 도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때 우리 왕초보에게 도움을 주는 플랫폼이 있죠. 뭡니까? 자, AI 요새 많잖아요. GPT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할 때 초보자들한테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충 쓰세요, 일단 하세요란 말을 수업 중에는 막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면서 그렇죠, 실행이 중요하죠, 저 오늘 꼭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딱 강의 끝나고 질문을 딱 하시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퍼브님, 근데 블로그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을까요? 닉네임은 뭘로 할까요? 사진은 어떻게 올려요? 썸네일은 뭘로 하죠? 요런 걸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약간 힘이 좀 빠집니다. 제가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글 쓰는 건 뭡니까? 지금 이런 뭐 닉네임이나 블로그 이름이나 썸네일 이미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놓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퍼브님, 내가 지금 퍼브님이 말한 것처럼 글을 대충 쓰고 한 장 쓰고 막 이렇게 했어. 이제 쓰는 거에는 부담이 없는데 이름도 좀 바꾸고 싶고 좀 이미지도 놓고 싶은데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지도 않고 미리 지금 이제 포스팅 할 건데 이미지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거를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을 이제 써야 되죠.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더라? 챗GPT 얘기하다 일로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냥 막 쓰는 게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는 뭔가 정보를 담은 글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 담는 글을 연습을 이제 할 때 가장 좋은 플랫폼이 챗GPT예요. 왜냐면 예전에 이 AI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자료 조사라는 걸 해야 됐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이 자료 조사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챗GPT가 있으니까 지금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자, 물어보고 그럼 걔가 대답해주는 내용을 초안 삼아서 글을 써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퍼브야, 내가 챗GPT를 써봤는데 챗GPT 말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물어보는 걸 영 이상한 걸 물어보더라. 이상한 걸 얘기를 해주더라. 뭐 틀린 게 얘기해주더라. 그걸 어떻게 글로 써? 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초안을 보고 좀 수정을 하셔가지고 바로 잡으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그런 걸 하는 작업 동안에 옛날에는 편하게 썼던 그 1일 1포스팅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냉정하게 그냥 틀리더라도 내용을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발행을 해보는 경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챗GPT 내용이 물론 마음에 안 들겠죠, 당연히. 그리고 틀린 것도 아직 많아요. 지금 점점 그 개발이 되고 있지만, 그죠?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만, 아무튼 제가 지금 우리 왕초보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는 그냥 쓰시라. 그냥 쓰는 건 됐다, 난 좀 이제 포스팅다운 포스팅을 쓰고 싶다 하시면 정보는 챗GPT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일단 써보세요. 그렇게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챗GPT에서 가져오는 거, 혹은 나는 원래 아는 게 좀 많아서 그냥 담는 걸 좀 잘합니다 라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쓰시면 이제 뭐를 좀 더 넣으면 좋습니까? 이제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은 게 이미지 정도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도 잘 생각해보면 이게 요즘 워낙 그 이미지를 쉽게 만드는 플랫폼도 있고, 심지어 AI가 만들어주는 플랫폼들도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수업 중에 들은 게 있으시면 그냥 일단 써보세요. 이미지 그냥 아무거나 내가 만들었던 플랫폼을 적용을 해봤더니 금방 만들어지는 게 있더라. 그럼 해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든 지금은 좋은 글, 좋은 양질의 포스팅을 바로 만들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포기하는 날이 빨리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런 거지. 지금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는 이제 하늘을 찌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막 잠을 3시간 막 2시간 이렇게 자고 나는 뭐 본업도 있고 일을 하지만 남은 시간 쪼개서 블로그로 뭔가를 해낼 거야,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해서 막 배웠던 걸 다 적용해서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씩 투자해가지고 글을 쓴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슬프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두 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가 바로 나느냐? 거의 99% 성과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과부하가 오고 어느 순간 현타가 와요. 아,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할 때는 좀 편안한 마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좀 길게 보시고 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순서를 이미지까지 일단 빨리 대충 쓰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도착을 했습니다. 딱 한 10분 정도 거리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이 다음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